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의 적신호가 꺼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제목 보이시나요? 널 믿은 내가 정말 스투핏. 다시 활동 가능할까? 이런 전제들이 쌓여있는 걸그룹이 바로 피프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피프티 멤버들의 상황은 끊임없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이 분쟁 조정기일 9일날로 확정이 됐죠. 비공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정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9일이라고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8월 6일 이번 주에 있을 수요일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언론사와 많은 전문가들이 극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때까지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일명 통수. 이 통수 사태가 대중들이 바라보고 심지어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그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통수 사례는 사실 전무후무하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대사건이 되고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듣고 나셔서 굉장히 분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프티 멤버들의 지금 이 9일 확정 분쟁 조정 기일, 글쎄요, 많은 분들은 의미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들의 2기 멤버가 이제는 정말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최근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2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홍준 대표님의 일종의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나아가서는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찌 보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볼 때는 전홍준 대표님이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9일 날도 여기에 대한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사태 수습이 쉬울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한 이 전홍준 대표님, 제가 뭐 여러 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에 관련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달 전에 화이팅 외쳤는데 어트랙트 돈 문제일까? 피프티 템퍼링일까? 이런 기사가 당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어트랙트 연습실 대여 비용도 어려웠나? 흔들리는 회사 재정, 정산 문제, 돈 없는 중소 엔터사의 현실.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어트랙트 연습실이 있는 건물 소재지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당시 때 뭐라고 기사가 났었느냐? 그룹 피프티 사태가 전입 가경이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믿지 못하고 소속사는 외부 세력 개입이라며 바깥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렸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드는 등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우던 피프티. 서로 간의 불신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원래는 계약 종료였어요. 짐을 빼고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계약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잘 되어 기분이 좋네요. 자, 지난 4월 이 기사를 쓴 기자는요, 서울 강남구 학동로 도로변에 위치한 피프티의 연습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습실인 거죠. 근데 이 연습실 딱 눈에 봐도 이게 좋습니까? 위에 보면은 실내 포차도 운영되고 있어요. 뭐 번데기, 똥집튀김, 프라이드 치킨, 쥐포, 뭐 오뎅탕, 이런 걸 판매하는 건물에 어트랙트 연습실이 이렇게 뒤쪽 한 켠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악하죠. 피프티 연습실을 찾았을 당시 소속사 어트랙트의 재정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었다. 어트랙트는 2021년 설립된 신생 엔터테인먼트사다. 회사를 만든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가요계에선 잔뼈가 굵은 제작자다. 바비킴의 음반 등을 제작하고 양수경, 조관우, 윤미래, 심수봉 등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 전홍준 대표의 이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자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다수의 신생회사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자금 사정이 튼튼하지 않다. 규모가 어찌됐든 투자한 그룹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가 빌보드 차트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 연습실 대여 비용도 내기 어려웠던 것 같다.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운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피프티피프티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며 롱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갔다. 그 가운데는 소속사의 재정과 체계 문제, 멤버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 탓에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는 원활한 소통조차 되지 않았던 듯 싶다. 먼저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어트랙트였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티피프티에게 접근하여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 자, 이 당시 때만 해도 이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인데 왜 대표는 갑자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각에서의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 언급이 된 외부 세력은 바로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데뷔 프로젝트를 프로듀싱했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를 만든 장본인이다. 템퍼링,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템퍼링이라고 하죠. 어트랙트에게 동정 여론이 모아졌으나 판을 뒤집은 것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나서면서다. 멤버들은 지난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알렸다. 소속사의 일방적인 활동 강행,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이 이유였다. 더기버스 측 역시 이날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고했다. 사태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만약 피프티의 입장대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소속사 어트랙트의 문제다. 반대로 템퍼링이 사실이라면 더기버스와 피프티피프티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프티피프티를 두고 중소돌의 기적이라 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할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트랙트, 더기버스, 피프티피프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똘똘 뭉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트랙트 측의 동정 여론이 모이다가 피프티 멤버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모든 화살이 쏠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유튜버들, 특히 이진호 유튜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발 유튜버의 활동 덕분에 이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대중들과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성희 대표는 알고 보니 학력도 위조야, 경력도 위조야, 전부 다 위조를 했고요. 피프티 멤버들은 이 전홍준 대표님 몰래 뒤에서 부모님들의 명의로 엄청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제가 이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상표권 출원을 했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은 해외를 통하여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굵직굵직한 해외에 피프티의 영문 이름을 또 상표 출원을 해놓은 상태죠.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전홍준 대표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피해자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당시 때 이 소속사의 열악한 환경. 그런데 아시죠?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한 금액이 인터파크에서 받은 90억 중에 6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60억 원 중에서도 나중에 앨범을 제작할 당시에 2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기일이 맞지 않아 전홍준 대표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피프티 멤버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런 투자금과 전홍준 대표님의 노력을 통해서 이 열악한 연습실에서 있어야 했던 피프티 멤버들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빌보드 차트 진입과 동시에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가격한 셈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느낌을 준 이 안성일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놀랍게도 피프티 멤버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되짚어 보면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올 골든타임을 제시했고요. 그 골든타임마저 이 피프티 멤버들과 분쟁 조정기일이 9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 골든타임마저도 이 일정에 맞게끔 더 유보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에게는 결국 8월 중순까지 골든타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기일에 등장을 해서 이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은 자신이 제시한 골든타임 때까지 멤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극적 타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에 많은 대중분들이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게시물은 몇 개 없지만 여기에 오늘도 계속하여 끊임없이 최근까지 대표님을 응원한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진심을 많은 대중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시기면요. 정말 대중들의 이야기처럼 2기 멤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많은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대표님으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뿌리박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찌 보면 감격스럽고 어찌 보면 참 안쓰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당당한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은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안성희 대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력들을 모조리 삭제했고요. 지금 그 어떠한 입장문도 밝히지 못한 채 거의 직거 중에 가까운 상태이죠. 더불어서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터뷰가 나중에 공개가 될 경우 얼마나 더 추가적인 큰 비판이 쏟아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지 못했으면 이 프로필에 있는 사진마저 지워버렸던 걸까요? 이거 지우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다 자신의 얼굴이 여기저기 널리 번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안성희 대표와의 커넥션, 피프티 사례의 선사례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손승연 씨. 최근 굉장한 비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 역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떳떳한 사람은 인스타그램이건 자신의 이력이건 인터넷에 전부 다 과감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았지만 그렇지 못한 당사자들은 오히려 숨고 있습니다. 쏙 숨어버리는 거죠. 이들이 왜 침묵한 채 계속 도피하고 숨고 있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손승연 씨의 경우는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유튜브 채널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4개월 전 영상을 들어가서 댓글을 살펴보면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지만 그 댓글의 내용이 그 누구도 손승연 씨를 응원하는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수의 힘으로 부르는 가창력이다. 엄청난 가창력이다. 왜 이리 못하나 항상 의아했었다. 40년 전통 통수 원조 맛집이다. 자, 이게 과연 최근에는 여론이 바뀌었을까요? 자, 19분 전인데도 피프티 사태 때문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베스트 폰지 사기 홍보 담당관이다. 인스타 비공개한 거 봐라.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손승연 씨와 안성희 대표는요, 당당하고 당당한 전홍준 대표님에 비해서 쏙 숨어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은 다를까요? 피프티 멤버들도 쏙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 보면 누가 떳떳하고 누가 떳떳하지 못한지 대중들은 다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만간 다가올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의 조정기일에 만약 제대로 된 합의가 없다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인터파크에서 받았던 엄청난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아마 피프티 멤버들 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안성희 대표 역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쏟아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9일 조정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요, 많은 언론사와 뉴스에서 연일 보도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태인지, 얼마나 좀 조정이 되길 원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번 조정 시도에서 그 어떤 결과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파국으로 갈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전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사태, 조정 일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두고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발매한 세븐, 영국 싱글 차트 29위, 그것도 3주 연속 진입하는, 국위 선양하는 모습과 더불어 한국 K-팝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많은 매체를 통해 극찬을 받을 만큼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방탄소년단은 원래부터 유명했었다 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지금 기사도 올라와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피프티와 호흡을 맞췄던 래퍼 칼리를 품었다. 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 바로 오늘 날짜 8월 5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칼리라는 래퍼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라는 래퍼는요, 특히 전 세계 극장가를 강타한 바비, 엄청난 영화였죠. 이 바비의 OST, 피프티 등 이 노래를 함께 불른 엄청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노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피프티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래퍼로서 이 바비 OST에 있는 큐피드 노래를 말고도, 이 노래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OST에서 이 래퍼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피프티입니다. 그런데 이 래퍼가 방탄소년단의 하이브와 전속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보면 흐름이 어떻죠?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래퍼도 전속 계약을 했고, 그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은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암담하죠? 활동은커녕 지금 소송 분쟁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 이 의미 자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이 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자와 대중들의 시선은 안타깝다라는 시선 중에 대다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사실 지금 바비 OST가 대박이 나고 영화가 대박이 나고 큐피드라는 노래가 여전히 빌보드 차트를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이 멤버들이 국내와 국외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오가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딱 1년간만 알려도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유명세를 단기간 내에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미국에서 빵 뜬 사례도 보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느 순간 급속도로 인기가 치솟을 때 이들은 쉬는 날 없이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소속사와 가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앨범 발매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정말 지금의 엄청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협은커녕 일반적인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라면 적어도 전속계약 기간 만에라도 이번 소송을 했다면 그 소송을 빌미로 정말 자신들의 불만사항을 소속사와 조율을 하고 빨리 활동을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가 어떠한지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프티의 멤버들의 행보는 굉장히 기이하다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시다시피 안성희 대표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성희 대표 여전히 자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묵묵부답,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을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만났다라고 하죠. 먼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지는 많은 대중들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자신이 거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이 안성희 대표에 대한 불신은 국민적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안성희 대표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이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까요? 정말 전홍준 대표란 사람이 이들에게 그 정도의 불신과 그 정도의 불만사항을 야기시킨 인물은 맞는 걸까요? 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안성희 대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이 안성희 대표를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 신뢰도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도 위조했죠. 경력도 위조했죠. 오기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오기재 대표다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피프티 멤버들이 안성희 대표를 깊게 신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굉장히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안성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의 결정적이고 엄청난 격차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차이가 나요. 이 안성희 대표는 중앙대학교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친형이 학교를 나왔던 거죠. 자, 전홍준 대표님의 이력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명문대죠. 화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쌍용 회사, 쌍용 정유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1964년생인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옛날부터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칠고 못 배웠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학벌이 좋은 점에 대하여 이 업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놀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대학교를 졸업한 전홍준 대표님은 91년도에 쌍용 정유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전남 여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지방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었던 현재의 중마고 하강훈 작곡가의 권유로 바로 매니저로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 하강훈 작곡가, 이 변진석 가수의 너에게로 또다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조관우 선생님의 늪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대단한 분이에요. 작곡가로서의 그 위상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강훈 작곡가님은요, 스튜디오에서 밤낮 없이
가수들과 함께 녹음하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됐고 히트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나 엄청난 열의를 불태웠던 그런 작곡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이 두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이자 절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친구다. 특히 그의 큰형이 서울대 중문과 전형준 교수였다. IQ 정전 등을 번역한 유명한 분이다. 어렸을 때부터 큰형과 같은 명을 써왔다고 하는데 한쪽 벽을 LP판으로 가득 채워놓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런 큰형의 영향을 받은 전홍준 대표 역시 음악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 IMF 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열이라는 가수의 매니저로서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이곳에 발을 들인 전홍준 대표님이었거든요. 심지어 신효범, 조용남, 박미경, 유명 가수들의 전국 행사 참여를 도맡아서 했을 정도로 열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하운 작곡가가 제작한 조관우 선생님의 리메이크 앨범 2집이 무려 그 당시 450만 장이 팔리면서 회사가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97년도에 IMF 사태로 이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홍준 대표님은 3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집안 살림 전부 다 중고시장에 팔게 되고요. 월세를 전전하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월드뮤직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홍보이사로 재기를 하게 되고 윤미래 가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직접 발견하게 됩니다. MBC 라디오의 한 국장이 이 전홍준 대표님을 월드뮤직, 그 당시에 가수 샵, 업타운 등이 있었던 소속사예요. 이곳의 홍보이사로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이 이 19살의 윤미래 씨를 처음 봤는데 래퍼였던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하다라는 걸 알고 발라드곡 시간이 흐른 뒤, 정말 명곡이죠. 이 노래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제작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이죠.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 이미 유명한 과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샵 멤버들의 불화가 생겼을 때 결국 이 서지영 씨의 모친이 이지혜 양에게 먼저 막말을 하고 손찌검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양심 고백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지금까지 번지면서 전홍준 대표는 의리의 사나이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전홍준 대표님 꾸준히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바비킴 가수가 있는 오스카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죠. 고래의 꿈이란 노래로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바비킴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축하 모임에도 함께 전홍준 대표님이 자리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드뮤직 시절에 우연히 공연을 하고 있었던 바비킴 가수를 만나게 됐고 역시 그의 목소리에서 가능성을 본 대표님이 친분을 쌓아놉니다. 그런데 이 월드뮤직 역시 부도가 나게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11년째 무명 시절을 보냈었던 바비킴을 설득을 해서 고래의 꿈 노래를 만들어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비킴 씨가 이 고래의 꿈을 제안받았을 때 말이 되냐, 그리고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전홍준 대표의 설득이 있었고 많은 돈을 투자받아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 노래가 실패하게 되면 바비킴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죠. 그 이후로 이 엔터테인먼트에는 다양한 가수들이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스타크로 ENT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속사죠. 이곳을 설립하면서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들게 돼요.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화성은 작곡가 역시 결국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전홍준 대표는 지금의 피프티 멤버들로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들어진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피프티 멤버들 만들어가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 되는 모든 과정을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큰 투자금을 받으면서 60억 원을 투자하여 지금의 앞에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 정도는 돼야 겨우 들어가는 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9일날 조정 시도를 하게 생겼어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을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통수돌이 됐어요. 뒤통수를 후리는 통수돌이라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멤버들이 과연 오는 9일날 잘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과연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간다 치더라도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을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과연 대중들은 이 피프티 멤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